안녕하세요. 제가 원래 이 유튜브를 시작했던 게 작년 가을에 딸아이가 학교 공부에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 딸아이가 취미로 했던 바둑도 계속 그렇게 해야 되는지 회의도 들고 하는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딸아이가 인생의 진로라든지 또는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데 대해서 딸아이의 고민을 들어주고 그리고 제가 나름 답변을 주는 컨텐츠를 시작했거든요. 제가 딸아이한테 해줄 수 있는 얘기는 또 다른 일반적인 한국인들 또는 한국의 청소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공유를 하기로 했었고요. 그런데 딸아이가 이제 사춘기가 되다 보니까 이제 얼굴이 나오고 그런 걸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리고 좀 바쁘기도 하고요. 그래서 딸아이랑 같이 진행하는 거는 딱 한 편만 찍고 이후에 못했었고요. 제가 딸아이의 공부를 봐주다 보니까 영어도 좀 힘들어 하길래 제가 영어 컨텐츠를 중심으로 이 유튜브를 재개하게 되었죠. 그 영어 컨텐츠는 제가 특히 발음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발음을 잘해서는 아니고 기왕이면 우리 딸아이 나이에 가장 신경 쓸 부분이 있다면 저는 발음이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초점을 좀 많이 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딸아이를 위한 영어 그 발음 시리즈 내지는 또 다른 이제 영어에 도움되는 정보들이 그렇게 많이는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서서히 원래 처음 이제 이 유튜브를 시작했던 것,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진로를 어떻게 정할지, 공부를 어떻게 정할지에 대해서 컨텐츠를 재개해 보고자 합니다. 딸아이가 같이 묻고 답하는 식이면 더 좋았을 텐데 딸아이의 상황이 그렇지는 않으니까 제가 약간 강의 비슷하게 설명을 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컨텐츠의 주제를 인생 공부론 이렇게 정했거든요. 여기서 의미는 인생론과 공부론을 합쳤다고 볼 수도 있고요. 또는 인생을 공부하는 론 이렇게 봐도 되거든요. 우리가 공부할 때 되게 학교 공부에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인생 자체가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우리 목적이잖아요. 그 인생을 잘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도 우리 분명히 공부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또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는 생각보다 멀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우리 경제가 중요하니까 경제학이 있잖아요. 또 기업 경영이 중요하니까 경영학이 있잖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 각 개인에게는 자기 인생보다 중요한 게 없는데 인생학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학술적으로 정립이 되어 있지 않는 논의이고 해서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또 포기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각자에게만 맡겨줄 수 없는 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좋은 삶이다, 괜찮은 삶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너무 늦게 깨달았다고 후회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비록 이렇게 아카데믹하게 정립된 얘기는 아니겠지만 제가 나름 이제 살아오면서 느꼈던 바를 마치 이제 제 딸아이한테 해주듯이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올해가 제가 환갑입니다. 이런 두루뭉실한 얘기를 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저도 이제 인생이 기승전은 이미 넘어갔고 결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제 딸아이한테 들려두듯이 그래도 한 60년의 인생 경험이 담긴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이제 또 그래도 될 만한 나이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이걸 머리에 담고 있거나 또는 딸 아이한테 하는 정도가 돼버리면 그래도 한 60년에 살아온 인생이 공유되지 못하는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잘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가 이 나이에 세상에 좀 돌려드릴 수 있는 부분이 그 주제일 것 같아서 어렵지만 시작을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처음 인생 공부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도 전체 체계는 있어야 되니까는요. 순서를 이렇게 정해볼게요. 왜 인생 공부가 필요한가?
그 다음에는요, 그럼 인생 공부의 의미는 뭔가? 그리고 제가 굳이 지금의 시대적 조건에서 또는 한국이라는 조건에서 인생 공부론을 말하는가? 그 얘기를 드려볼게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인생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인생은 각자 알아서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경제학도 있고 경영학도 있는데 인생학이 없다는 게 제가 보기엔 너무 이상하거든요. 우리 인생이 뭘까 생각해 보면 우선은 우리가 물질적으로 존립 가능해야 되죠. 우리가 흔히 그런 거를 먹고 사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먹고 사는 게 되게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상당히 많은 에너지가 그에 투입되고요. 그런데 우리 먹고 사는 것도 생각을 해보면 앞에서 제가 경제학, 경영학을 말씀드렸잖아요. 경제학은 우리 사회 전체가 먹고 사는 얘기인 것 같고요. 경영학은 기업이 먹고 사는 얘기잖아요. 먹고 사는 게 간단치 않으니까 사회 전체적으로나 기업 차원에서 나름의 그 지혜들이 집결되어서 또는 이론들이 모인 학문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개인의 경우는 그게 없다는 게 되게 이상하죠. 개인이 먹고 사는 거는 알아서 맡겨져 있잖아요. 또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아주 옛날에는 그냥 가업을 따라가면 됐죠. 농사 짓는 집안은 농사하고, 그리고 장인인 집안은 또 그걸 따라가고, 이렇게 살았던 시대 패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다 최근에는 학교 교육이 정립되면서는 학교 과정만 잘 따라가면 된다라는 생각이 있을 때도 있었죠. 고등학교 졸업해서 취업하거나 대학교 졸업해서 취업하거나 그러면 됐다고 생각됐던 시기가 있어요. 근데 우리 지금 그런 시기가 아니잖아요. 대학을 졸업했다 하더라도 과연 우리가 대졸자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것이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각 개인 차원에서 먹고 사는 문제도 간단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개인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 고민해야 될 주제인데 막상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또 우리 그 인간의 삶이라는 게 먹고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먹고 사는 것만으로 다 되지는 않잖아요. 우리 인간은 동시에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먹고 사는 것만 하다 보면 행복이 간과될 수도 있고요. 또는 먹고 사는 건 됐다고 하자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냥 행복하게 만족하게 살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먹고 사는 거는 꽤 남부럽지 않은데 행복이라는 측면은 결핍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먹고 사는 게 해결됐다라는 게 디딤돌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공허하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부자도 불행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 존재의 모습이거든요.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먹고 사는 것도 고민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지도 고민해야 돼요. 다 만만치 않은 문제들이거든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도 고민할 거고요. 또는 사회도 같이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나름 그 이니셔티브를 취한다고 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사실은 이미 그런 게 우리가 없는 건 아니니까 그러한 이제 지혜라든지 지식에 저도 이제 한몫 이제 더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인생 공부하기 뭐가 될까? 요거를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요. 하나의 도식을 말씀드려 볼게요. 경영학에서는요. SWOT 분석이라는 걸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OT는 환경적인 측면이에요. O는 기회, opportunity이고요. T는 threat, 위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을 둘러싼 주변 환경이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기업은 그 상황에 맞춰서 대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선 이런 환경 분석을 두 가지 측면에서 본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기업은 스스로 갖고 있는 역량, 강점인 게 있어요. 그걸 strength라고 하거든요. 줄여서 S로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그 기업이 갖고 있는 약점이 있어요. weakness라고 하거든요. 이걸 W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SWOT 분석이라는 게 뭐냐면 주변 환경의 기회와 위기가 뭔지를 파악하고 그에 맞춰서 기업의 장점, 단점이 뭔지를 파악해서 최적의 의사결정을 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WOT가 그래서 상당히 많이 쓰이는 기업 경영의 분석틀이 되겠습니다. 개인에 대해서는 그런 분석틀이 없다 보니까 제가 이걸 가져와 볼게요. 여기에 맞춰서 우리 인생 공부학을 말씀드려보면은 세상이 늘 변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공부만 잘하면 됐다고 했는데 우리 요즘 어떻습니까? 그 인공지능 때문에 전문직이 위협받는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보통 공부를 잘해서 도달할 수 있는 게 전문직이었는데 그 전문직의 수요가 급격히 줄고 있다는 우려가 있거든요. 이런 게 말하자면 이제 환경 분석입니다. 인공지능이 물론 인공지능 자체를 잘 활용해서 이득을 볼 수 있는 기회의 측면도 있지만 인공지능이 전문직 일자리, 특히 초기 전문직 일자리를 뺏을 수 있는 위험성도 있거든요. 이렇게 상황을 분석을 해보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점이 강점이 있을까?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요. 전문직이 되기만 하면 나머지 인생이 쉬웠다고 생각할 때는 공부를 잘하는 게 상당히 강점이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요즘에는 그것을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인공지능이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인공지능은 굉장히 생산 효율성이 높아요. 그런데 인공지능은 개성은 없잖아요.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거는 굉장히 싸게 모두가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만큼 과거에는 인공지능이 만들어낼 만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꽤 유식하다, 똑똑하다 이런 소리를 들었지만 이제는 그걸로는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오히려 나오거든요. 그 전에 이런 경험이 있었잖아요. 우리 인터넷에서 검색 기능이 없을 때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이라고 그랬어요. 똑똑하고 기억력이 좋은 사람을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인터넷에서 누구나 검색을 할 수 있으면서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이란 말이 없어져 버렸어요. 또 더 나아가서 백과사전이라는 것 자체도 이제 사람들이 그 존재를 잘 모르죠. 옛날에는 자식들을 똑똑하게 만들려면 집에 백과사전 한 질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안 쓰잖아요. 이렇게 시대가 많이 변하면서 개인에게 요구되는 자질도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개인 차원에서도 이런 환경 분석을 해보고 개인이 강점, 약점을 파악해서 어떤 길을 갈 것인가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여기서 선택을 말씀드렸는데 기업에서는 그런 걸 전략이라고도 하거든요. 선택 가능한 여러 가지 중에 이게 그래도 최적이라고 생각하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에게서도 선택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칫 선택이라는 거를 간과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 한국 사회는 좋은 점이기도 하지만 좀 지나친 면이 노력만 열심히 하면 된다.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된다. 그래서 열심히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그러면 공부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여기서 말하는 건 학교 공부입니다. 근데 학교 공부를 한다면 무엇을 초점을 둘 것인가 이렇게 개인의 선택이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간과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거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개인의 선택이라는 것을 아주 심도 있게 파고든 학문이나 이론은 없습니다. 그런데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선택이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내가 그때 이걸 할 걸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또는 이런 것도 있죠. 그래도 결국 먹고 사는 건 이렇게 저렇게 다 될 텐데 그래도 내가 그때 꼭 하고 싶었던 그거를 한번 해봤어야 했는데 이렇게 선택 못한 거를 우리가 후회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선택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인생 행로에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그런데 정작 그 선택은 그렇게까지 고민돼야 될 주제로 잘 여겨지지 않고 개인이 알아서 하는 것에 맡겨지는 것인데 저는 그게 참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력하는 것도요. 우리가
노력도 효과적으로 하는 노력이 있잖아요. 제가 축구를 잘 모르지만 2002년 우리가 월드컵 신화를 만들 때 히딩크 감독이 그랬잖아요. 한국 선수들은 너무 달리기 위주의 체력 훈련만 한다. 정작 축구에 필요한 체력 훈련은 약하다라고 했거든요. 운동선수들이 달리기를 잘하고 계단을 오르내리고 하는 걸 우리 알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런데 그때 히딩크 감독 얘기는 축구 선수가 오래 달리기 선수도 아니고 100m 달리기 선수도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20m 정도를 아주 잘 달리면 되고 그 다음에 피로가 빨리 회복되면 되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을 한다고 할 때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노력인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도요, 공부를 하는 거는 선택을 할 때도 필요하고요, 노력을 잘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낼 때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인생 공부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앞으로 컨텐츠를 만들어서 기여하고 싶은 바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일반론이었고요. 제가 특히 지금의 한국 현실에서 왜 인생 공부론을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우리 한국 사회가 공부를 강조하는 것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공부가 인적 자본의 형성에 크게 기여를 했고요. 그래서 한국 사회가 일제 식민지, 그 다음에 전쟁의 폐허를 딛고서도 이렇게 발전된 나라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부를 강조하는 게 한때는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좋았고 개인적으로도 좋았지만 이제 조금은 그게 약간 역효과가 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한국이 이렇게 기술을 익히고 그 다음에 기술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을 잘하고 이런 나라가 될 수 있는 길은 공부밖에 없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한국도 꽤 잘 사는 나라가 되어가지고요. 우리가 최소한 먹고 사는 거를 걱정할 수준은 아니에요. 가끔 보면은 이제 자기는 명문대학을 나왔는데 육체노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전문직 육체노동의 경우는 사실은 웬만한 우리 급여 생활자보다도 소득이 더 높기도 하잖아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도달할 수는 없지만은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한국도 적어도 먹고 사는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다양한 길이 열려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과거에 달리 상당히 좋은 이제 조건을 갖추고 있었는데 우리의 사고는 여전히 공부에만 굉장히 집착돼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게 저는 먹고 사는 것하고요. 그 다음에 행복이라는 두 측면에서 다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데 첫째 먹고 사는 걸 보면은요. 이제 우리가 너무 좁은 문으로만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먹고 사는 게 조금 좋다고 한다면 우리가 보통 대기업 직장 이런 걸 중심으로 생각을 하면 대졸자가 20만 개 이내 일자리로 들어가야 맞을 텐데 우리 대학생 졸업자 수가 아직도 충분히 더 많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많은 고생을 해서 대학을 나와도 정작 먹고 사는 거는 여의치 않은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을 나와가지고 오히려 자기 먹고 사는데 필요한 걸 익히기 위해서 다시 전문대를 가고 그러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공부하는 것만으로 먹고 사는 게 해결되지 않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먹고 사는 거는 우리 높아진 눈높이를 반영합니다. 굶는 것을 면하는 것, 그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우리 먹고 사는 괜찮은 일자리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눈높이가 또 위에 가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현실적으로 전교 1등 정도 수준만 갈 수 있는 의대를 다 목표로 하거든요. 그런데 과연 의대를 목표로 한 사람들이 의대를 갈 수 있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또 의사가 되면 행복하냐 이거예요. 물론 상당히 그 연봉은 높긴 하지만 의사들은 나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힘들게 살거든요. 특히 한국의 의사들은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휴가도 잘 못 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그 의사 직종이 좋은 사람은 괜찮겠지만 의사가 됐다고 그래도 먹고 사는 건 해결될 수 있지만 행복하지는 않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꼭 의사가 아니더라도 사실은 잘 먹고 살 길은 많거든요. 요즘 우리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초호황 반도체 회사들은요, 상여금을 억대로 주거든요. 그런 정도로 꼭 의사 아니더라도 먹고 살 길은 많은 지금 상황이 한국인데, 우리는 자꾸 공부를 잘하고 전문직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공부를 잘해서 아주 소수만 도달할 수는 의대만을 가려고 한다든지 이렇게 치우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걸 한번 또 행복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게 과연 개별 학생들한테 만족감을 줄까 하는 의구심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일인데, 과거에는 고등학교 3년만 고생하면 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는 중학교부터 벌써 선행을 해야 되고 입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중학생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애체능을 취미로 하는 사람은 없어집니다. 애체능을 하는 경우는 그거를 별도 전공으로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미 중학교 때부터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은 입시생의 생활로 접어들거든요. 그게 행복하냐는 문제와 더불어 과연 그걸 학생들이 버텨낼 수 있을까? 그 긴 시간을 버텨내는 게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학생들이 도중에 실패할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그 학생들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 과연 그렇게만 공부에만 몰렸다가 좌절을 겪어버리면 얼마나 그 인생에 이미 어린 시기에 깊은 고를 겪게 될까? 어릴 때 행복한 기억보다 더 고통스러운 기억이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사람 인생을 버텨내는 힘이 그만큼 약해질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걱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심지어 전문직 일자리마저 인공지능에 의해서 위협받는 시대가 됐어요. 이거는 우리 한국적인 문제만은 아니고 세계적인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지금 우리 과거와 달리 공부만 하면 잘 먹고 잘 산다. 또는 과거에도 반드시 그렇지는 않았지만 행복하다. 이런 가정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의심을 품어봐야 될 때가 저는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가 도입부 말씀드렸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사회 진단도 해보고요. 또 개인에 대한 우리 분석이라는 것도 해보고요. 과연 어떻게 하면 먹고 사는 게 잘 사는 건지도 고민해보고, 또 행복하는 거는 알아서 하면 잘 되는 거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행복도 공부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세부 주제들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두루뭉실한 얘기였는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